기본소득 논쟁이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수축, 소득의 갑작스러운 단절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으로 표현되는 불안정 노동은 이전부터 확산되어 왔고, 일을 해도 형편없는 소득을 버는 일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쟁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기본소득 도입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와 운동을 앞장서 해오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모시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근황부터 여쭤봐야겠는데 기본소득 논쟁 때문에 요즘 바쁘시죠? 어떠세요? 언론사에서 여기저기 물어보는 게 있고요. 이렇게 반대자들하고 맞짱 토론하는 게 있고, 비공개지만 정부 기관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것도 맞짱 토론이 많아서 맞짱 토론이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맞짱 토론이 힘든 이유가 너무 서로 다른 얘기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뭐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설득은 안 되고, 원래부터 반대하려고 하는데, 나를 괜히 쓸데없이 불러가지고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 드니까 그러면 좀 치죠. 논쟁이 어떤 생산적이지 않은 이런 느낌이네요. 맨 앞에 언론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논쟁의 전체적인 틀을 대중들이 알게 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인데 언론에서 주로 궁금해하는 건 뭔가요? 언론에서 뭐 궁금해하는 건 이렇게 언론사도 되게 자기 입장이 다 있고요. 그래서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비현실적이다. 뭐 재정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주고요. 이제 반대 교수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뭐 기본소득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복지국가 뭐 좋은 일 하려는데 방해된다. 뭐 이런 입장까지 방해된다. 있잖아요. 예. 이 한편에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 걸 아주 그렇습니까? 뭐 TV 같은 데 가서도 하다 보면 댓글이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뜨잖아요. 예, 그렇죠. 뭐 대담 이런 데서는 댓글에 어떤 뭐 촌철 살인이랄까요? 예, 예. 저보다도 훨씬 더 한마디로 더 쉽고 음, 빠르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일반 주권자들이 많이 바뀌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또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그냥 거의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쭤본 거는 이 강남 교수님이 논쟁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의 의미가 뭐냐 뭐 이렇게 여쭤보면 결국 기본소득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단계가 있다고 바로 무조건 확실하게 도입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2단계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논쟁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런 논쟁들이 많죠. 상대방의 뭐 일부러 말꼬투리를 예, 잡는다든지 예.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쳐야만 하는 논쟁인 건 맞는데 지금 논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논쟁의 어쨌든 쟁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복지국가가 좋으냐, 기본소득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설정했거든요. 그건 이제 좀 그런 문제 잘못된 설정 설정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잘못된 설정이죠. 만약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정책 중에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 선별 소득 보장이냐, 소득을 보장할 때 선별적으로 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도들이 좋으냐 아니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게 좋으냐 이렇게 이 소득 보장의 두 가지 방식 예. 하나는 선별해서 하는 소득 보장과 이렇게 기본소득, 보편적인 소득 보장 이렇게 대립을 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에 맞는데 기본소득만 딱 떼어놓고 복지국가냐 이제 이렇게 하면 대립이 잘못된 거죠. 복지국가가 아니면 뭐 건강보험도 없고 이렇게 무상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좋으냐 기본소득만 있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건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건 그 주로 정치인들이 하는 토론을 그렇게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토론할 때. 아, 예. 예, 근데 학자들이 토론할 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건 좀 좀 부당한 방법이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오래 가면 주권자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겠죠. 그건 뭐 이제 논쟁의 전개 과정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현금으로 소득을 보장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예산 제약성이나 뭐 재원 마련 이게 이제 또 한 축으로 끼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다뤄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산 제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볼 때 이제 복지국가가 우리나라가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더 복지를 확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안 돼 있는 거고 돌봄이나 건강보험이나 소득보장도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 못하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지금 돼 있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중간에 자꾸 기본소득으로 예산이 쓰이면 결국 그 복지국가의 다른 요소들을 건설할 게 제약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예산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항상 제약적이죠. 그거는 경제를 먼저 살리냐, 복지를 하냐 그런 예산 제약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교육을 먼저 하냐, 경제를 먼저 하냐 이런 그 기업을 안 망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복지지. 이제 이런 그런 얘기도 식인데 되고, 예. 그런 분들의 예산 제약 논쟁이 안타까운 것들은 복지국가 이거 하려는데 돈 모자르니까 기본소득 하지 마 이런 그 논리 때문에 그분들이 늘 기재부한테 당했던 논리거든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경제 예산만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보건 예산만. 그리고 복지 교육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했지만 항상 기재부한테 밀려왔잖아요. 지금 싸우면서 배운다고요. 기재부하고 그 복지 예산 싸움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 선별소득 보장 하려면 그 예산 모자르니까 이거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기본소득을 이렇게 추구하는 분이나 선별적인 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분이나 우리 다 같이 복지 국가를 위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팀 아니냐. 그럼 우리 둘이 합해가지고 기재부하고 싸워보자. OECD에서 회원국 중에 경제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부동산 투기나 일으키는 저런 예산 편성에 힘을 합쳐서 반대해보자. 그럼 우리 예산이 다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복지 국가 부분에 뭐 반을 쓰고 기본소득에 반 쓰자. 이런 동맹 세력으로 가야 될 텐데 먼저 그 싸우기도 기재부하고 경제 예산 싸우기도 전에 복지국가 하겠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격을 하고 예산도 따기 전에 너희가 죽고 나야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제 강도들이 함께 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벌기 전에 죽여버리잖아요. 같은 편. 못 벌잖아요. 이제 네, 그런 그렇죠. 식의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 부담률이나 조세 부담률 가서 OECD 평균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뭐 그쪽 복지국가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턱없이 모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늘려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진영하고 공동의 목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도 전에 먼저 이쪽에서 싸우고 있는, 기재부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든 소득자 소득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보장하는 거고, 그런데 소득보험은 특별한 필요가 더 있거나 더 많이 벌었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주거나 차이가 있죠. 특별한 기간에는 좀 많이 주는, 그래서 다 필요한 제도인데 전 국민 전 소득자 소득보험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소득보험으로 이제 개혁적인 개혁안을 낸 장지연 박사님인가요? 예, 예. 이제 그 보면 한 1.5조 정도는 예산을 더 마련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예산을 더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1.5조보다 한 2, 3조, 3, 4조 마련해서 쓰면 더 좋은 소득보험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재부는 그 예산 없기 때문에 소득보험을 늦추고 있는 거잖아요. 실행을. 이른바 이제 점진적 단계적으로 뭐 하는 거죠. 뭐 근데 결국 지금 별 의미가 없죠. 이렇게 너무 초창기에는. 근데 목표라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3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간에 괜히 기본소득을 이제 비판하는데 시간을 쓰고, 사실은 고용보험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지 복지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합의된 게 없어요, 아직. 그게 복지국가운동 전체에 합의된 안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소득 하면 고용보험 못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예, 그, 왜, 뭐, 2조가 없어서 왜 못하겠어요? 기본소득 하고 나서 2조 더. 기본소득 하려면 어쨌든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2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진영이 먼저 증세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2조 충분히 기본소득 대신에 고용보험 먼저 합시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2조 하기 위해서 150조 절대로 말도 꺼내지 마라.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 뭐라 그럴까? 예, 아주 어리석은, 실제로 공동으로 부를 먼저 만들고 공동으로 재원을 찾고 재원을 나눌 때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재원 찾기도 전에 분열하는, 반복지 세력 앞에서 분열하는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이번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당장 도입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기후 위기, 그다음에 경제적인 변동 속에서 기본소득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보통 뭐 몇 가지 경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을 한 번에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낮은 금액의 부분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뭐 확대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흔히 이제 한국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인구층에게 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아까 제가 들으니까 여러 뭐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이래저래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까 합니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긴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원칙이 있다면 국민 합의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예, 어떤 게 먼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두 가지는 거의 지금 시작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탄소세를 도입하고 그걸 탄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하고요. 코로나가 또 하나 보여준 건 불평등할수록 재난을 못 막는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부자들이 미국에서 잘 살아도 이 유색인종이나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된 사람이 인구의 4분의 1이 되면 저 재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니까 검사비가 비싸서 검사를 못 받고요. 불평등할수록 불평등한 사람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불평등할수록 부자도 고통을 당하고요. 그렇게 그 CNN 모토 중에 하나가 We heal as one이라는 모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로서 치유된다. 한 사람이 더 아프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하면 3만 불이 돼야 1인당 소득이 평균 3만 불이 돼야 안 굶는데, 평등하면 만 불만 돼도 안 굶을 수 있잖아요. 경제를 덜 돌려도. 그러니까 지금 자가격리를 해도 안 굶을 수 있거든요. 평등하면.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불평등이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고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도 2배쯤 되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3년 동안에 누구는 2천만 원 벌 때 저쪽은 18억을 버니까 뭐 예, 80배, 예, 80배 차이, 2배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악질적인 이런 차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역시 부동산 보유세로 토지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기본소득의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퍼뜨려 가야 되는데 그것도 토지세를 부과하면 정권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데 이제 그것도 그 저항도 기본소득의 원리,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사실은 곳곳에 어떤 우리 모두의 것이 있다. 우리 공동의 것이 있다. 이것이 지금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것만 알면 곳곳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기본소득의 기본 이념인 근본 이념만 받아들인다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돈이 문제가 아니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것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뭐 탄소세, 탄소배당, 그다음에 토지배당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당장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제 돈 없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낮은 수준에서. 이제 그렇지만 그 경로가 좋을지 범주형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거의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두 범주가 청년 범주가 있고요. 그건 연령별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범주는 직업별이지만 농민 범주가 있습니다. 뭐 농민은 그래서 여러 군데서 실시하겠다는 어쨌든 이야기가 그렇죠. 이미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요. 농민이 좀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을 하면 농촌으로 많이 가서 살면 좋잖아요. 코로나도 덜 생기고. 그래서 그 두 범주로 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고요. 낮은 액수로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 시기에 한 번 더 쏴주면 한 번 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이번 재난 시기 여론조사 중에 어떤 여론조사에 그게 있더라고요. 재난소득을 받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할 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 항목을 넣었더라고요. 아,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 이걸 넣었어요. 다른 조사하고 다르게. 그 항목이 그 조사에서 1등이 돼버려요, 바로. 국민들이, 아, 이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네. 라고 느낀 게 40 몇 프로였더라고요, 그 조사에 1등으로.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잘 살게 됐다, 뭐 정부가 잘한다, 이런 인식보다도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게 바로 증세의 합의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도 뭐 이런 걸 지금 재난기간이 길어지면 한 번 더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합의가 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뭐 10만 원씩 주려고 그러면 30만 원씩 주려고 그러면 월 뭐 180조 정도 들잖아요. 뭐 예. 그런데 그래서 GDP의 한 10% 가까이 이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 우리나라 예산 500조 넘는 거 보면 3분의 1이 되는 미래로 올라가면 이제 좀 비율이 뭐 예. 작아지겠지만 이제 엄청난 증세라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합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 경로를 다 해보는 거죠. 재난도 해보고 청년도 해보고 농민도 해보고 전 연령대는 공론조사 같은 걸 했어요. 세금에 기초해서 한번 세금 몇 프로나 낼 용이 있냐 그만큼만 해보자. 3% 세금 내서 해볼래? 5% 내서 해볼래? 10% 내서 해볼래? 뭐 1% 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나눠 가져볼래? 이런 걸 좀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그러다 보면 합의가 될 것 같아요. 토론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합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뭐 다양한 경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기본소득 논쟁에 이제 뜨거운 기본소득 논쟁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잦아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뭐 마무리 삼아 이 기본소득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또 기본소득이 어떤 것이다를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전 국민 토론회를 조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국회에서요? 쉽게 말하면 예, 국회 차원의 의원들끼리 뭐 전문가들하고 하는 연구회도 하지만 국민들을 조직하는 그런 국론조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공식적인 토론이 돼야 진지하게 토론하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 좀 이렇게 100분 토론 뭐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게 좀 표피적이고요. 또 전문가들만 토론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인데 국민들 중에서 일부라도 추첨으로 뽑혀서 이제 그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그 결과를 놓고 또 그 다음 한번 하고 쭉 토론을 계속해 나갔으면 전 세계 정책 역사에서 우리 촛불이나 코로나 방역처럼 멋있는 이 도입 과정을 두고 진짜 그렇게 수기를 거쳐서 이 어려운 난제를 증세라는 난제를 풀어내는 이제 그런 토론회를 한번 기획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정치 행정 역사에서 민주주의에서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건데 가장 희생적인 증세라는 합의를 왕이나 국회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자발적으로 하는 게 기록에 좀 남기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역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이 있고 이때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경제학의 생산 요소 그러면 노동과 자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끔 토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토지를 우리 노동과 자본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것 이것이 합쳐가지고 나의 노동, 나의 자본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것 이것이 합쳐져서 생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의 것 중에 어떤 거는 돈을 받는 게 좋고요. 어떤 거는 모든 사람이 공짜로 쓰게 하는 게 좋잖아요. 돈을 버는 건 효율적인 기업이 돈 내고 쓰게 하면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은 특히 수입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갖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기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충분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지구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또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인공지능도 절반은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크게 생산에 기여하는 때가 이미 돼버리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권리로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남의 자비나 사회의 자산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장시간 기본소득 논쟁에 관해서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리 모두의 것에 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